아침 행복 채널입니다. 요즘에는 가족이 작아졌잖아요. 옛날에는 뭐 대가족이라 할머니부터 손주까지 쭉 있었어요. 근데 가족이 작아지니까 좀 나빠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래도 또 개인적으로 되고 그렇죠. 이기적으로 되고. 어른들 모시는 것도 잘 모르고 저희 집 박미선 같은 씨네는 경우에는 줄줄이 쫙. 예, 부모님들 이제 계보가 같이 사시니까 예. 애들이 그런 거는 확실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거, 존댓말하는 거, 예. 그런 건 정말 가르치지 되게 않았는데 중요하죠. 네, 네. 이런 교육이고 요즘에 보면 주말이나 어떤 뭐 가면 사람 많은 데 가면 예. 질서 안 지키고 아이들 사실 가르쳐야 되거든요. 예. 그 가르치면은 또 그 부모가 나서서 왜 우리 애들한테 막 그러냐고 그러고 왜 그 우리의 부모도- 기죽이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맞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가다 보면 효도라는 말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지 않을까요? 세월이 많이 가면. 큰일 났어요. 그죠? 효가 좀 중요한데. 네, 정말 오늘 모실 예. 분들이, 그러니까 17년 동안 치매에 걸린 어머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말이 17년이지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어떤 분들은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젖었는데 잠깐만 봐봐 아이고 그새 젖었네 아유 그냥 엄마 밖에 마실 가? 응? 나 밖에 마실 가잖아.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산책하는 일이 언제까지나 가능할까? 네. 자, 현역 가수 이효정 씨 그리고 언니 이국순 씨 두 분을 두 분 모시도록 초대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예. 한 분은 개나리, 한 분은 진달래네. 아, 네. 오늘 또 곡 끼고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간극장에 방송이 됐었잖아요. 네. 예, 그 방송된 후에 두 분을 모셔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이 왔는데, 이제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예. 우리 행복채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인간극장 출연 섭외가 왔을 때 참 결정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예. 근데 방송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네. 방송가에도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예. 출연 교섭도 많고 바쁘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사실 이효정 씨가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언니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 인간극장에 4부 정도에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4부 잠깐, 정도. 예. 잠깐 나와가지고 이제 소개 많이 안 됐는데, 이효정의 언니입니다. 그리고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다면서요. 몇 살 차이죠? 9살 차이고요. 9살 차이. 예. 어머니 같은 언니입니다. 예. 저를 지금 운수업하고 계시다고. 네. 그러세요? 굉장히 여장부 같으세요. 어떠세요? 잘 보셨어요. 예. 맞습니까? 네. 예. 사부에 잠깐 나간 게 좀 불만입니다. 길게 나오고 싶었는데. 네. 예. 보신 분들 반응이 어때요? 저는 연락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네. 그냥 멀리 각 지방에서도 그렇고요.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랬어요? 잠깐 나갔는데, 저를 또 어떻게 방송이 참 알아봤나. 대단하죠. 네. 그러니 이효정 씨는 어땠어요? 어떠시겠어요? 예. 저는 주위에서 어머니 모시고 사는 사실은 다 알았는데,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다. 너무 고생한다. 그러시고, 네. 예. 어디 가도 많이 대우가 틀려지지 않았어요? 예, 목욕탕, 어머니 이제 공중목욕탕 모셔가면 네. 너무들 알아보셔서, 예. 목욕탕에서 알아보는 건 그렇잖아요. 돈도 밀어주시고 예, 시원한 식혜도 사주시고 네. 예. 그러시겠어요. 네. 두 분이 자매인데 몸매 차이가 좀 많아요. 언니는 좀 살이 찌셨나 봐요. 네, 언니, 아주 20살, 20대에 아주 한 미모 했었어요. 예. 언니가. 근데 지금은 살이 쪄가지고 그 미모가 다 숨겨졌어요. 아, 근데 사실 방송 나가고 나면 본인도 본인이시지만 남편하고 아이들도 굉장히 불편함 네. 느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알아봐가지고 굉장히 불편해해요. 네. 아이 아빠도 그렇고 그리고 학교에서 저를 오라 그래서 갔더니 인간극장의 그 주인공들은 대부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예. 분들이 내 얘기가 많이 나가서 그런지 급식 대상으로 아이들을 급식을 주시겠다고 예. 그렇게
좋다고만 하면 또 못하지. 아, 힘드신 줄 알고. 예. 네. 반 친구들이 놀리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예, 아이가 이제 방송될 적에 네. 이제 할머니가 새벽에 막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아이가 엄마 빨리 와 이런 그러니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따라서 하면서 아이 니네 할머니 치매 걸리셨구나 그리고 짓궂은 아이는 그런 놀리기도 아이들이 하고 그런 그러더라고요. 어린이니까 또 그런 애들이 있겠죠. 네. 그러시구나. 네. 아무튼 뭐 근데 저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예. 언니는 왜 잘 사는데 동생을 이렇게 못 살게 놔두냐고 언니 욕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거는요, 예. 이제 언니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보다 조금 큰 집에 살아요. 예. 근데 언니는 재력가인가 보다 굉장히 예민하셔요, 예. 네티즌들이.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작은 집에 살지는 않는데 언니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쁘게 보고 언니가 안 모셔서 그런지 언니는 왜 이렇게 큰 집에 사느냐 그러고 예. 억울하셨겠어요, 언니 입장에서. 예. 제가 사실 뭐 억울한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죠, 뭐. 예. 자, 그러면 그 화제의 인간극장 지금 계속 그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방송이 된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머니의 소동이 또 시작된다. 그거 깔고 앉으면 안 되지. 옷 젖었는데. 잠깐만. 봐봐, 아이고, 그새 젖었네. 손은 다 놓고. 딸과 어머니와의 한바탕 씨름도 이어진다. 아유, 그냥. 순간 요강까지 날아오고 효정 씨의 이런 순환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머리 잡아당기면 안 되지. 그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해지는 어머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옷에다 오줌을 싸? 그리 써주시네. 달래가 다 나왔고. 봄이 다 왔어, 이제. 거짓말처럼 어머니는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가신다. 오감 비우라고, 엄마? 근데 또 싸셨네. 요강도 화장실 변기를 싫어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것. 아, 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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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하세요. 하루에 나오는 빨랫감이 수도 없다. 이 많은 빨래를 효정 씨는 일일이 손으로 빨고 삶는다. 많게는 어머니가 12번도 더 벗으시고, 더 이상 될 때는 한 20번도 되시고, 거의 정말 또, 한 10벌, 최소가 10벌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힘겹다는 생각보다는 어머니가 곁에 계시는 걸 더 다행스럽게 여기는 효정 씨다. 끝에도 이렇게? 빨리 오려? 무대로 빨리 나오라는 호출을 받은 효정 씨. 수진아! 어머니를 모시고 막내딸이 갔구나. 안 보이자 불안해진 어머니는 딸의 어릴 적 이름까지 부르며 효정 씨를 찾아 헤매고 있다. 왜 찾았어? 왜 이렇게 찾았어? 이렇게 잠시도 막내딸 곁을 떠나려 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맡길 수도 없다. 이제 찾았어? 아이고. 응? 아이고, 딸 기다렸어? 찾았어? 잊어볼까봐요. 자, 딱 단단히 갖고 있어요. 과일도 있는데. 가만있어 봐. 손해놓고 과일 좀 닦을게. 언제? 응? 언제? 어머니 위하는 일에서만큼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는 효정 씨. 소풍 온 것처럼 대기실 한켠에 자리를 편다. 바로 이때 기분이 좋아지신 어머니는 젊은 시절 즐겨 부르시던 노래를 구성지게 불러 제끼신다. 손톱만 잘 자라네. 참, 아들네 집 가가 있어야 하는데, 딸네 집이 있고, 딸에게 신세지는 걸 미안해하는 어머니. 그
그 모습을 바라보는 효정 씨 가슴이 아려온다. 어머니가 저 옷을 또 받아내고 또 웅냥웅냥 울면은 또 바쁜데 또 전 먹이고 기저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으니까 또 이제 제 차례 아니에요? 또 어머니 애기 되셨으니까 이제 제 차례예요. 예. 순간 노인들은 코끝이 시큰해진다. 예상치 않은 어머니의 노래에 한층 흥이 오르기 시작한다. 오늘 어머니 모시고 오면서 잘 계셔주실지 걱정이 많았던 효정 씨. 그런데 더없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진작 모셔오지 못한 게 후회된다. 왜 차는 김서방 차는 김서방 차는 타고 나갔지?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산책하는 일이 언제까지나 가능할까? 사람들은 어머니 나이 80을 넘어섰으니 이 고생도 멀지 않았다고 위로해주지만 효정 씨는 차라리 기아가 없는 고생이었으면 싶다. 엄마 불러봐. 엄마. 원래 5,500원. 네? 5,500원. 역시 어머니에게는 무리였나 보다. 5,500원. 엄마가 시원해줘봐. 5,500원. 그거 얼마나 보세요. 순간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가슴에 막 콕콕 박힌다. 이게 5개? 사람들은 효정 씨가 가고 있는 길을 가시밭길이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그건 길을 걷는 사람 마음에 달려있다. 누가 뭐라든 어머니와 함께 걷는 이 길은 효정 씨에게는 험한 가시밭길이 아닌 행복한 꽃길이다. 예. 저희가 뭐 그냥 말로 17년이지 그게 정말 긴 세월이에요. 그죠? 근데 어머님을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어머님이 원하시는 두 분만의 대화가 있겠어요. 그죠? 뭘 원하시는지. 어머니 눈빛만 봐도 제가 알죠. 네. 뭐를 네, 원하시는지. 예. 이렇게 어머니 모실 때 이제 가장 힘든 게 오줌 소변 소변이에요. 때문에. 소변. 예. 근데 어떻게 표현하세요, 어머니는? 어떻게 표현하세요? 소변 아. 보시고 싶은 거를. 이제 시간으로 제가 가늠하죠. 예. 한 시간 정도면 옷에 지르시겠다. 그러면 오줌을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오강이나 변기통에 앉혀놓고 머리를 디밀어요, 제가. 어허. 머리 잡으세요. 힘을 쓰시면 소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힘을 잘 못 보시는 예, 거예요. 예. 뇌에서 지시를 못하니까 아. 그냥 소리를 지르시게 한다거나 어머니가 힘을 쓰게 할 때 힘과 동시에 소변을 보니까 뭐 뒷머리를. 예, 예, 이렇게 머리를 대드리면 어떨 땐 상태가 나쁘면 머리를 팍 잡아당기세요. 네네. 당긴다가 소변을 좀 보시고 어떨 땐 이제 조금 정신 있으시면 막 웃으시면서 네 머리를 왜 내가 잡아당기냐. 예. 그 정신이 계속 안 좋으신 게 아니고 왔다 갔다 네. 하시나 봐요. 예. 근데 머리를 갖다 댈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근데 잡힐 게 뭐가 있겠어요. 네. 때로는 뭐 어머니를 누르기도 하고 뭐. 아니, 무거운 걸 들이시 그랬어요. 엽기 같은 거. 그럼 바로 나오는데. 그럼 이제 앞에서 막 다팔뜨기도 해요. 엄마, 네, 네. 웃기, 예. 재밌게 애들이 그러면 예, 예. 힘드시면서 그러시구나. 웃으시니까. 네, 제일 많이 하는 게 기침을 유발하는 거예요. 기침하시죠. 그래서 기침, 예. 그러시구나. 그럼 하면서. 근데 그 가요 무대 대기실에 좀 네. 모시고 자리 깔고 앉아 계시는 모습 네. 봤는데 사실은 네. 사람들이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시선들 때문에 좀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움직이면 예. 시선이 가장 집중이 많이 되죠. 네. 근데 그 시선이 아주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어머니가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앓던 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오빠 두 분이. 예. 두 분 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보내고 어머니가 저렇게 됐는데 네. 그 아들들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항상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그런 걸 옆에서 보고 자라서 이제 오빠가 어느 날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는데 밥에다 독약을 넣었다면서 예. 어머니한테 침을 뱉어서 엄마 보고 먹어봐 이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그 밥을 드셨어요. 드셨어요.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된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오빠들이 어머니셨구나.
얼마나 앓으셨어요? 정신질환을? 거의 18년, 20여 년. 20여 년 오빠들도? 가까이.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그 오빠들 항상 그 뒷수발을 하셨군요. 예. 그 모습을 예. 또 보셨고. 지금 오빠들은 돌아가셨어요. 세상 다, 예. 두 오빠 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질환 앓던 아들 돌보다가 네.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예. 어머니가 긴장했던 끈을 놓으셨구나. 네, 그 두 아들 잃고 정신을 놓으신 거죠. 네. 그 오빠들이 예. 27살에 발병을 해가지고 예. 30대 후반, 40대에 돌아가셨거든요. 두 분 다요? 예. 두 분 다 27에 발병을 했어요? 예, 예. 그게 무슨 또 뭐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뭐, 27, 하여튼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연인가 27살. 보죠? 예. 그 위로도 오빠가 또 계셨었다면서요. 그 오빠들은 이제 어릴 때 돌아가셨죠. 어릴 때. 예전에는 예. 형제가 그럼 되게 많았나 봐요. 맨날 매셨어요? 어떻게 칠남 이녀예요. 칠남 근데 이녀. 지금- 어머니가 칠남 지금은 이제, 이녀를 낳으셨어요. 예. 근데, 그 오빠들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저는 사남 이녀라고. 그러시군요. 예. 거기다 두 분도 돌아가시고. 아, 이녀가 나오신 거네, 그러면 지금? 예. 아니, 딸만 그러시고. 예. 둘이에요. 야 그러면 제 엄마도 위로, 힘드셨겠지만 제 위로 오빠가 5분이고, 예. 제 밑으로 남동생 둘이고요. 둘이요. 예. 있었고. 아버님도 굉장히 힘드셨겠다. 아버님이, 중풍을 또. 언제요? 예. 그때 제가 오빠들 20살 알았을 때? 예, 같이. 오빠들 아프신 어머님이 상황에서. 고생이 참 많으셨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늦둥이니까 예.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도 제가 모시다가 그러셨어요. 예. 어릴 저만 때 그러면 인정받았어요. 그 이효정 씨가 막 재롱부리 그러면 굉장히 이뻐하셨겠어요. 네. 느껴보셔서. 예, 아버님이 이제 저 재롱을 보시고 이렇게 네. 저녁 드시고 이렇게 어두운 데 계시면 제가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하면서 이렇게 한복을 입고 수건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5살 때 춤췄죠. 아, 5살 때 이런 창법을 했단 말이에요? 대단하네. 굉장히 귀여운 아니, 모습이겠어요. 아버지가 예. 저기 창법 풍년 노래를 하고, 효정이가 거기서 춤을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한복을 이렇게 임종도 입었는데. 막내만 보셨다고요, 근데? 네. 아버지 그럼 임종을. 어떻게 임종은 김해요. 경남 김해로 김해에. 가셨거든요. 예, 김해 내려가서 동생이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중풍 드셔가지고 거의 이제 반은 안전히 못 쓰셨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가서 수발하지 다 하고 서울에서는 그때 당시에 오빠 두 분이가 또 병원에 안 계셨을 계시고 때요. 절에 계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는 서울에 계셨고. 예. 아드님 작은 때문에. 오빠가 먼저 세상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오빠 장례식 치르러 어머니가 서울에 가고 저는 아버지를 수발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셔서 어머니는 아버지 운명하시는 것도 못 보고 제가 인정자식이 됐어요. 그러면 엄마께서는 남편 가시는 모습도 못 보셨고 예. 또 아드님도 그렇게 되셨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셨었군요. 그러니까요. 예. 아버님도 한 해 돌아가셨죠. 예. 또 아픈 두 아들 먼저 앞세워 보내고 그래서 그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아마 치매가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근데 상처가 저는 있으니까. 사실 궁금한 게 위로 오빠도 계시고 언니도 예. 옆에 나와 계시는데 예. 하필 어머님을 이효정 씨 혼자 모신다는 게 좀 뭐랄까 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일 큰 뜻은 어머니가 저를 원하고요. 네. 그리고 오빠 처음에 어머니가 발병했을 때 오빠도 모셔봤고 언니도 물론 어머니 내가 맡을게 그랬는데 네. 그때 여건적으로 제가 갓 결혼해가지고 뭐 아이도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냥 모시겠다. 네. 어머니가 원하시고 그리고 오빠들은 아이도 어렸고요. 그래서 아, 형편도 그렇고 어머니가 예.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래도 제가 별나서 어머니를 네. 다른 형제들한테 맡기지 못해요. 왜 불안해서. 엄마에 대한 욕심이 좀 예, 있나봐요. 늘 오빠들한테 그 어머니를 뺏겼었어요. 네. 그래서 비록 병원 드셨지만 엄마를 독차지할 수 있다는 게 좋으셨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왜 그랬냐면, 정신이 이제 그렇게 치매가 오시니까 저희는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줄 알고 예.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그냥 그 정신질환에 대한 약을 많이 쓰셔서 그런지 기운을 못 차리고, 네네. 완전히 운명하는 그 상황까지 왔었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찾아가가지고 바로 이제 그 응급실에 그 응급실로 이제 모셔서 오늘 저녁까지는 이제 못 넘기신다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가족들을 이제 회의를 했잖아 좀 있다가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하면서 얘가 이제 운명하시려고 그러니까 거의 돌아가신다는 상태인데 그 집으로 그때 거기로 모셨어요. 얘네 집으로. 병원에서. 병원 신세를 지면 안 되겠다. 병원에 계시니까 더 악화가 되셔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막 강하게 이렇게 설치는 모습들이 없이 그냥 깔아주시면서 식사를 못 하시니까 그냥 여기 목 쪽으로 안 좋은 게 더 네, 목이 이제 나타났군요. 많이 이렇게 그거 하면서 숨을 못 쉬고 예. 식사를 이제 목 쪽으로 이제 한 거죠. 이렇게 호수 넣으셔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하는 단계까지 갔었는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여동생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언니가 모신 적도 있으셨죠? 저는 뭐 작년에 네. 작년 1월 신정에 동생이 너무 어지럽고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니까 이제 신정에 찾아뵀다가 잠시 모시고 와서 근데 어떠셨어요? 언니랑 같이 계실 때는 좀 불편하시던 건가요? 저가 이제 바깥일이 바빠가지고 남의 손에다가 어머니를 모시게 해야 되니까 예. 제가 어머니 직접 못 모시고 일요일이나 겨우 돼서 토요일이나 좀 일찍 들어와서 이렇게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남의 손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 하라고 이렇게 네, 해주십시오 네. 해도 그게 잘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모시는 동안에 그냥 약도 제대로 못 챙기고 쉽게 말하면 당뇨가 지금 심해가지고 계시는데 예. 식사를 좀 제때 못 챙겼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막 40일 동안에 30 며칠 동안이지만 동생한테 계속 전화해서 이럴 땐 어떠냐 저럴 땐 어떠니 당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병원으로 모시라 그래가지고 또 119인가 그 차 네네. 불러가지고 부랴부랴 또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또 금방 또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이효정 씨하고 계실 때하고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나 봐요. 행동하시는 거나 그런 것들이. 효정이하고는 하여튼 많이 모든 게 다 틀려요. 제가 하는 거하고 효정이가 이렇게 막내딸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어머니 행동 자체가 틀리신 것 같아요. 그럼 하루가 한 달 같으셨겠어요, 언니 예. 입장에서는. 저는 엄청 힘들었죠. 예. 일요일마다 겨우 모욕시켜드리고 남의 손에는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어머니한테 정말 그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언니하고 계실 때 어머님이 어떠신지 저희가 한번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예. 보시죠. 세상에 어머니. 오랜만에 만나는 큰딸이건만 거친 행동과 욕설부터 날리는 어머니. 어머니 이 신발 벗으세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했던 큰딸. 그런데 어머니는 그 마음도 알리 없다. 어머니 좀 누우셔. 어머, 너무 아프겠다. 뭐 아무렇게나 막 차고 그냥 꼭 하시구만. 깡패야, 깡패. 어머니 딸 이제 죽네. 여기 무조건 조심해야 돼, 여기 발에. 효정 씨 언니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어머니 공격에 긴장하고 있다. 어머니 어머니는 그 누구의 손길도 거부하고 있다. 내가 깨물어 뜯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효정 씨 언니가 어머니를 좀 모시고 있을래도 이런 모습에 손을 들었었다. 다리가 안 돼가지고. 꺼졌지 할머니. 안돼 일단 뜯겨. 그렇게 자상했던 어머니였거늘 이제 그 모습은 아련한 기억으로만 남아있다. 아, 힘들어. 큰딸을 막내딸과 달리 대하는 어머니가 조금은 서운하기도 하다. 이봐 많이도 못 쓰게 봐요. 또 완전히 많이 줬었네 또. 효정 씨 언니도 서서히 지쳐가는 순간 한순간에 어머니 발길질이 날아와 꽂힌다. 딸이 고통스러워하자 이제야 제정신을 찾은 듯한 어머니. 이때 구원병이 도착한다. 빨리 오네. 그렇지. 잘 갔다 왔어? 어머니에게 시달린 가족들 역시 효정 씨가 반갑기만 하다. 죽을 뻔 봤네. 죽을 뻔 봤어. 힘들어서. 언니의 하소연에 효정 씨는 그동안의 일을 안 봐도 훤히 알 것 같다. 미안하다 언니가 잘못했어.
미안하고 언니가 해야 할 일을 네가 다 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미안해. 야, 손수건이나 거 하나 가져. 휴지 좀 가져니라. 지금 저 어머니 모습 보면 효정 씨가 모실 때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예. 몸을 일단 허락하지를 않아요. 손못대게? 선생님들한테. 아까 이빨 손댄 건 왜 그랬어요? 털리 닦아드리고. 닦아드려요. 네, 털리 빼서 닦아서 근데 왜 언니하고 안고 울었어요? 언니 하루 모셔보더니 네.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나 봐요. 동생이 하던 것을 언니가 직접 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동생은, 신이 내려준 우리 동생이니까, 동생이, 이렇게 힘든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이제, 그날뿐이 아니라, 원래는 알고 있었죠. 한 번씩 찾아뵈도 이제 그러니까요. 신이 내려준 이제, 우리 어머니의 막내딸. 네. 그런 동생이 있었기에 또, 제가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가수로서 또 활동도 하시려면 또 언니는 힘드시고 네. 그러면 간병인을 한번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간병인 뒀었어요. 근데 17년 동안 50여 분의 아주머니 거쳐갔어요. 근데 다 오래 못 계셨나 봐요. 네. 예. 하룻밤 자고 나면 힘드니까. 아주머니들이 그랬다고. 보따리 싸서 도망가신 분도 계시고요. 돈도 좋지만 난 이런 분 못 본다래요. 아니, 특별히 그래도 또 좀 기억에 남는 잘 분이 보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한 분이 제가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예. 어머니가 그 간병인 이 한 1년 넘게 그래도 제일 가장 오래 계신 예. 분인데 저거 계시면서 아이 가졌을 때 너무 어머니가 힘들게 하시니까 막 저를 잠도 못 자게 배는 불러 있는데 앉아라 일어나라 100번도 더 시켜요. 왜? 그거를 예. 뭐 화장실 가자 소변도 보시다 하면서 화장실 가자 저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아주머니한테 아기 날 동안만 좀 집에 가시지 말고 좀 어머니 봐주세요. 그래서 사소한 오해가 있어서 가셨어요. 네. 서운해서 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 아주머니 많은 간병인 중에 그분을 꼭 찾아뵙고 싶어요. 아유, 방송 보시고. 황씨 혹시, 아주머니인데. 예. 어디요? 황 황씨 황씨 아주머니. 연락 좀 주세요. 예. 그래요. 보고 다시 싶어 하네. 했으면 좋겠네요. 예. 어머니 이렇게 좀 상태 안 좋으실 때는 왜 어머니 건강하셨을 때 모습이 그립고 우리 엄마 참 옛날에 안 그랬었는데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드실 것 네, 같아요. 어머니가 참 정이 많으신 분이고 예. 올거워진 분인데 그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런 성품이셨어요. 예. 예를 들어 누가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사탕 한 봉지 사오면 그거를 일일이 나눠가지고 온 마을에 다 나눠주시고 예. 야밤에 갔다 누구네 집에 애들 있으니까 줘라 그러고 그런 기억은 진짜 언니가 많이 나시겠어요. 네. 예. 저가 이제 아무래도 많이 나죠. 원래 콩 어머니 한 쪼가리 아니고 뭐 예. 어디서 얻어온 옆집에서 나눠 먹고 이제 가져온 떡도 옆집에 또 나눠 드시고 이렇게 정이 많으신 어머니였어요. 예. 막내는 몇 살에 임신하셨었어요? 저희 어머니 39이요. 아. 39. 어머님이 원래 몸이 약하시진 않았나요?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약하셨어요. 처음이니까. 원래부터요? 지금 아프시기 전에도. 벌써 예 그러기 전에도 28살 때부터 이렇게 몸이 아프셨다고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원래 예. 그 몸이 좀 약한 편이셨군요. 예. 예. 그러면 근데 뭐 이렇게 어머니는 이렇게 불교 쪽으로 좋아하시는데 굿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날짜를 받아놓으면은 벌떡하고 일어나신다고 그 얘기를 하시고 몸이 아프시니까 예 몸 굿하는 낫기 위해서 날짜 이제 그때 굿을 한 번씩 하셨나 봐요. 예. 옛날에는 그럼 뭐 집안일 뭐 이런 건 28살 다 때. 언니 차지였겠어요. 예 제가 다 했죠. 그럼 뭐. 그러면 좀 엄마 원망도 좀 하고 좀 그런 적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해도 어머니는 저가 이제 남동생 현재 둘에다가 오빠 두 분은 이제 멀리 계셨지만 예. 여동생하고 이렇게 기르고 농사일 가사일 다 돌보는데 해도 항상 잘했다는 말씀을 안 하셔요. 항상 혼내셨어요. 예, 항상 혼만 내시고 때리고. 때리시고. 우리 엄마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하셨겠는데. 계모님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꾸 아프시다 그러니까 예. 제가 그냥 하루는 하도 일을 가사일을 돕고 내가 열심히 해도 이렇게 어머니가 몰라주시니까 이제 부직강으로 이렇게 불 이렇게 떼는 부직강이 있어요 이렇게 네, 예, 부직강이 예. 달크는 게 시골에서는
그럼 이제 숯이 이렇게 다르면 그걸로 바닥에다가 우리 엄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는 어릴 때. 그렇게 엄하게 하셨어요. 하도 엄하게 하시니까요. 근데 그때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항상 저한테 어머니 성격이 조금 이렇게 와일드하신 편이었나 봐요. 이렇게 과격하셔요. 좀 이렇게 남자 성격처럼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그러셔요. 네가 좀 엄마 성격이 그러니까 네가 좀 참고 이해해라 하시면서 아주 선한 그런 아버님이시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 그 9살 차이면은 동생 태어났을 때 물론 엄마 배 안에 있는 것도 봤고 태어났을 때 뭐 어떻게 하셨어요? 좀 키우셨나 그때? 근데 아니지만. 저기 제가 9살 때인데 12월 달인데 제가 소원이 있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어머니한테 소원이 있다. 딸을 하나만 꼭 낳아주라. 여동생. 예, 다 여동생. 남자 형제밖에 없으니까. 예, 여동생을 하나 낳아주시면 제가 어머니의 산 후에 그 조리를 다 할 수 있고 기저귀도 빨고 국도 끓여서 어머니한테 다 해드리겠다. 예.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예. 네. 딸 하나만 어머니 낳아주십시오. 여동생 하나만 낳아주십시오. 그래서 소원하고 바깥에 막 줄넘기를 하고 들어오니까 어머님이 막 방을 막 헤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헤매시는데 무릎팍을 꿇고 막 엎드려서 이렇게 막 엉금엉금 기고 계셔요. 사방팔방 다니면서. 그래서 왜 저렇게 무릎팍을 기고 저러시나 입을 나란히 개놓고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자꾸. 예.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애기 예, 낳으시라고. 효정이를 예. 낳기 위한 준비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동생이 나왔으니까 네. 약속 지키셨어야 돼요. 그러더니 막 놀고 앞에서 이렇게 들여다보지 말아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응애응애 소리 나더라고요. 근데 엄마, 응? 아들이야 딸이야 그렇게 부르니까 네. 응? 딸 낳았다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그 길부터 깡충깡충 뛰어서 어머니 이제 수바라지에서 네. 동생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밥 다 해드렸죠. 미역국 다 끓여드렸죠. 어머나. 그래서 9살에. 기저고 마포나루가에 가서 옛날에는 마포나루에 그 배가 떠 있었거든요. 예. 거기 이제 빨래 거기 가서 한강물에다가 기저귀 빨고. 그때다 오염을 시켰구나. 아니 오염은 거기 그 그 기저귀 지난 건 빨고. 안 갔어요. 그랬어요? 네, 안 지난 건 갔어요. 안 가셨답니다. 예. 아. 네, 그래서 고생하셨네. 거기서 다 해서 동생을 그때서부터 이제 기르고 어머니 이제 몸도 약하시고 거기서 이제 제 9살 그때 이제 2살짜리 얻고 이제 다니시면서 네. 야, 진짜 엄마같이 키우셨네요. 근데 엄마 같은 부분도 있지만 오빠 같은 역할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워낙 언니께서. 여장부 같아가지고 예. 예. 이제 성격이 남자 같아서 지고는 못 살아요. 매사에. 뭐 우리 앞집에 굴뚝에 연기가 빨리 나도 저녁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엄마랑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예. 말가닥이고요. 누가 저기 때렸다 그러면 아유 그냥 동생들 난리 나겠네요. 난리 예. 나죠. 끝까지 예, 끝까지 때려서. 쫓아가서 한 대라도 때리고 몽둥이 들어가서 때리고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여장부셨네. 근데 왜 이렇게 엄마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 많이 혼났느냐고요? 말을 이렇게 안 들으셨나? 말은 사실 잘 들은 것 같은데 어릴 때라서 잘 기억이 없는데 항상 손이 옥수수도 많이 삶고 거기는 강원도처럼 산간 지방이라서요. 저기 감자, 고구마 뭐 이렇게 밀가루 이런 곡식만 했거든요. 보리하고. 근데 이제 한때는 이제 여름이 오면은 옥수수를 한 솥씩 삶아요. 가마솥으로. 제가 그리고 뭐를 해도 많이씩 감자도 손이 많이 삶고 크시게. 고구마도 많이 삶고 이제 가득가득 삶아 놓고 이제 친구들도 주고요. 예. 네, 그렇게 조금 하면은 좀 이상해요. 네. 아니 그러면 매도 좀 많이 맞으셨겠어요. 근데 매는 붙잡혀서는 안 맞고요. 네. 그래서 그냥 뭐라고 혼이 나겠다 하면은 막 이제 먼저 도망가요? 먼저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네, 강하게. 네, 어? 이놈의 계집애가 무슨 이렇게 손이 커가지고 어떻게 흡어서 사느냐고 이제 막 그러면 나는 이제 벌써 수상하다 하면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가 막 쫓아 나오시면서 바닥에 있는 이 돌멩이라도 주워서 네. 도망가면 뒤에다가 이렇게 내 뒷모습을 향해서 던지고 네. 아니면 지게 작대기나 장대로 어. 멀리 도망가면 잡아서 그러니까 한 대라도 맞아야. 네, 예. 제가 맞아야 예. 거기 직성이 풀리시는 모녀가 거죠. 똑같으셨네요. 아니, 어린 시절은 어디서 주로 노셨어요? 경기도 남한산성에서 출생은 제가 마포에서 태어났고요. 예. 남한산성에서 자랐어요. 김해는 또 뭐예요 그러면? 김해는 아버님이 경상도라
돌아가실 때 임종을 거기서 한다고. 또 친척이 또 있으시고. 작은 집이 있었어요. 아, 저희 거기에. 집이. 네. 그러시구나. 어머니 모시고 저기 봄나들이 갔다 오셨다 그래요? 남한산성에. 화면으로 네. 준비했습니다. 엄마, 일로 오세요. 비둘기 오네. 법당 이 안에 있는데 옛날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 보실랍니까? 어? 어머니 여기 미륵, 여기 맨날 미륵 보자. 자식 걱정하고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 아니야 여기도. 이게 좋다. 절하세요, 엄마. 어디 갔는지 알아. 동북이 춘종? 하늘나라에 잘 가 있으니까 저 기도하셔야지. 어머, 아이고 절하고 싶은데 크게 하세요. 돗자리 안 깔았네, 돗자리. 갖고 오세요, 자리. 돗자리도 하나 주실래요? 아니, 또 왜 엎드려서, 엎드려서 아, 이게 너무 하네. 자, 이리 와, 이렇게 가. 자, 절해봐, 어머니 엄마. 여기 이제 들어. 절해. 옛날에 서둔 줄 알았지, 들어갖고 그러고. 그때 또 멀쩡하시네. 저쪽으로. 어머니. 여기 응. 남한산성 주택이잖아, 우리 살던데. 얘 살았어? 어. 저 옆에 파시먼들이 저기 우리 맞아, 집인데. 맞아. 거기 한번 가볼까? 응. 엄마. 우리 터에 한번 가볼까? 여기다 하면서, 어머, 언니. 밤나무가 여지껏 있네, 여기서. 어머, 밤나무다 있다. 그대로. 밤도 열려도 얼마나 맛있는 밤이 있네. 굉장히 큰 내가 밤이야. 여기다가 무화나무 심고 막 계란을 심고 다 심었잖아. 이게 우리 마당이네. 엄마. 여기 어딘지 알겠어? 엄마. 노래 한번 하실랍니까? 여기 옛날 집터도 오고 그랬는데. 봄바래 휘 늘어진 가지에다가 엄마 이리 와봐. 어디? 저기가 저 벌봉 아니야? 벌봉 아니야, 어머니 기도할 계셨던데. 때. 딱 여기서 정면으로 보이네. 응. 저기 벌봉 안 보여? 몰라. 응? 어머니, 응? 작은 오빠, 큰 오빠 저기서 기도하던 데잖아, 엄마. 저기서 엄마 계시면 맨날 엄마 그리워서 가까이 가서 불러도 보고 우리 엄마가 뭐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엄마 형체가 왔다 갔다 해서 맨날 저기 보고 울었던 데죠. 운단장 곱게 하고 내 손 잡고 걸으실 때 마을 높이 보냈었대 우리 어머니. 그, 남한 선생님 모시고 가니까 어머니가 좀 기억을 하셔요? 네, 그, 기억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들을 다? 예. 근데 그 당시 이제 어머니는 오빠들이 편찮으시니까 그쪽 돌봐야 되니까. 네, 효정 씨는 뭐 언니 주로 의지하고 사셨겠네요. 그렇죠. 어머니처럼. 예, 어머니는 늘 오빠한테 빼앗기고, 네. 언니를 이제 엄마 삼아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너무 무서운 언니였어요. 그랬어요? 언니가요. 예, 똑똑해서, 아유, 엄마, 말이 엄마지. 아유, 너무너무 무서워. 아니, 왜 이렇게 혹독하게 하기를 너무 키우셨어요? 많이 시켰어요. 이뻐하셨으면서. 이제 제가 동생을 길렀잖아요. 네. 그래서 남보다도 더 유난한 게 다른 어떤 남매 형제지간보다도 더 유난한 그런 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좀 강하게 키우고 예. 싶으셔서 혹시 어릴 때 기억 중에 기억나는 일 없으세요? 그 이제 어릴 때는 강하게 키운다는 거는 뭐 이제 대여섯 살 때 비행기가 높이 막 이렇게 뜨면 아 하고 이제 소리를 많이 질러야 되니까 응? 목소리를 이제 그때 많이 놀려 먹었어요. 제가 예. 이제 응? 이제 저만 엄마처럼 따라다니니까 예. 돌돌돌 따라다니고 이효정 씨는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언니가 이제 도시에서 생활을 하면서 저를 한번 데리고 갔어요. 시골에 있는 예. 아이를. 예. 그래서 10원을 주면서 비누를 사오라 그래요. 10원? 네. 예. 그 가가지고 1원을 깎아 갖고 오래요. 비누를. 아, 원래 10원짜리 비누인데. 네. 예.
그래서 너 이런 못 깎으면 집에 못 들어오는 줄 알아. 예. 근데 제가 처음에 가게 가가지고 쭈밋쭈밋 하다 그냥 다 주고 그냥 비누 한 장을 사왔어요. 그래서 언니가 깎았어 못 깎았어? 그래서 못 깎았어 그랬더니 들어오지 마 이런 못 받아오면 못 들어 그러면서 문을 잠궈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가게 가갖고 쭈밋쭈밋 하면서 그냥 울어버렸어요. 제가 깎아달라 소리를 못하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저 집에서요 일원을 못 깎아갖고요 들어오지 말래요. 그랬더니 네가 어디 가정부 식모 사는 모양인데 내가 깎아줄게 이런 거 있어가지고 언니한테 이런 깎아왔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드려보려고 야.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줬고 생활력을. 예. 또 기억나는 일 없으세요? 부산에 이제 오빠가 있어서 오빠들을 보러 갔는데 이제 외박을 하고 온 거예요. 제가 한 3박 4일 여름방학에 자고 왔는데 네. 갑자기 몽둥이하고 탁 이렇게 옆에다 놓고 무릎 꿇어 그래서 눈치 보여서 무릎 꿇었더니 너 솔직히 말해 그래서 뭐 언니 그랬더니 지금 나하고 산부인과를 가재요. 그래서 왜 산부인과를 가냐니까 병원 가면 다 아니까 솔직히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없었는지. 예.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병원에 가 그랬더니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 굉장히 염려가 네, 동생이네요. 부모 이상 하여튼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 전 세계에 정말 무서운 언니네요. 예. 예. 그러면은 반항심 같은 거 안 생겨요? 생기죠. 뭐 친구도 절대 못 만나게 하죠. 그리고 친구 만나라고 어디 약속 장소 딱 보내놓고 또 누구 뒷심부름을 시켜요. 제가 그 장소 진짜 가나 안 가나. 근데 친구들이 얼마나 네가 보통 때 언니한테 눈에 나게 했으면 그렇겠냐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잘했는데도. 네, 근데 그러면 아니, 왜 그냥 그랬어요? 가방 싸갖고 나가지 그 그랬어요. 동생한테 왜 이렇게 곱게 그냥 곱게 길러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곱게 기르고 또 어려서부터 제가 길러서 자식이라는 그런 거는 제가 그때는 애를 안 낳아보고 그래서 그런 건 예. 모르겠고 그런 감정은 없었는데 동생을 곱게 길러서 마지막으로 내가 같이 지도 좋아하고 네. 나도 같이 원하는 그런 신랑감에게 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게 갖고 제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집을 나간 적도 있으세요? 네, 너무 힘들게 하니까요. 예. 숨을 쉬지를 못하게 하니까 반항심이 생겨갖고 약 먹고 죽어. 아니 매도 들어요. 회초리로. 네. 너무 막 매도 심하게 들고 그러니까.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집을 나가가지고 어느 여관에 가서 약을 탁 사가지고 갔어요. 보란 듯이 죽어가지고 언니 앞에 나타나야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잘 되라고 그런 것 같고 하루 자고서 낮에 살며시 갔어요. 했더니 언니가 머리 싸매고 드러누워 있더라고요. 무사히 넘어갔어요, 그날? 예, 혼나지 않고 코가 벌렁벌렁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걱정을 되게 많이 했나 봐요. 지금 보니까 엄마한테 매 맞은 걸 동생한테 하고 굉장히 동생 아끼고 사랑하시네요. 뭐, 나이 들어서 네.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럴 때에도 언니 눈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26세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예. 네. 언니가 이제 부모 맞잡이니까 이제 선을 봤는데 언니가 너무 반대를 했어요. 이제 우리 집에서 반대를 하니까 시아버님도 고이 키운 아들인데 그리고 그런 집엔 우리 아들 보낼 수가 없다는데 아버님이 한번 선을 보자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과일을 탁 내주면서 과일 깎는 걸 보시더라고요. 효정 씨한테? 예. 깎아라. 그냥 찻집에서 만난 게 아니라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조신하게 이렇게 과일을 10자루 해갖고 깎았더니 10분 만에 결혼 승낙이 떨어졌어요. 근데 언니한테 가서 집에서 결혼하자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언니를 처음 선 봤을 때 언니가 얘기해요. 왜 반대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선을 보러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딱 가서 이제 시간 돼서 만나서 이렇게 동생이랑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이게 딱 앉아서 보니까 운동화에다가 첫 만남인데 예. 청바지를 딱 입고 응? 또 너무 등치도 막 산적같이 막 커다란 사람이 예. 독수리같이 그냥 그렇게 생긴 것 같고 제가 이제 곱게 길러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주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옛날에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이 운동화라든가 네. 응? 청바지라든가 이거는 안 돼요. 네. 근데 그걸 딱 입고 첫 선을 보러 나온 거예요. 양복 입고 나와야 돼요. 왜 그때 그러셨을까?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고 막 와갖고 양복이 하나도 없었어요. 약간 예,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아니고 언니기 때문에 좀 편하게 편하게 생각했네. 생각했나 봐요. 예. 근데 아버님 그때 돌아가셨고 어머님 몸 아프시고 거의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제
부모 맛집이잖아요. 네. 근데 또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청바지하고 일단은 운동화를 신는 자체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의가 없다. 예, 예의가 없다는 처음에 얘기, 느낀 기본적으로. 게. 언니는 양복을 입고 왔어도 반대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 없이 근데 그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예, 트집을 잡아가지고 끝까지 반대를 하고. 네. 뭐 결혼 날짜 뭐 이제 안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언니 이유가 뭐냐고 그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부족한데 그러냐고 자꾸면서 이제 그 결혼 날짜를 이제 승낙을 해달라고 보채서 내가 3년 있다 하든 5년 있다 하든 네가 언제 해라라고 말을 하면 내가 지금 사는 그 남편하고 말하자면 이제 지금 사는 남편이죠. 승낙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5년 있다 하든 10년 있다 하든 그런 말은 못 하겠다니까 무조건 안 된다. 근데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진짜 싫어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예? 청바지하고 운동화였어요? 아니면 청바지에 운동화보다도 이제 한눈에 말하자면 이제 독수리 같은 그런 인상에다가 예. 청바지 운동화 입은 데다 첫눈에 일단은 여러 안 맞는 가지가. 데다가요. 지금 근데 그 얘기를 네. 이게 길게 하시면 좀 서운하실 글쎄. 것 같아요. 예? 서운해도 사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 제가 워낙 해가지고요.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언니가 이렇게 완고한데. 언니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치매 어머니를 혼숙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시집을 갔어요. 어머니를 예, 처음으로 언니 말을 거역하고 이건 내 인생이 걸린 일인데 이것만큼은 언니한테 질 수가 없고 그리고 양보할 수가 남편분도 없다고. 참 대단하시네요. 대단하네. 굉장히 사고방식이 좀 쿨하신가 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어머님도 치매 중이었고 예. 그러면 지금 남편한테 그 얘기를 다 해서 네. 모시고 가겠다. 예, 그 언니가 경제적인 여건을 다 쥐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통장에 늘 결혼 혼숙감을 통장에 두둑히 갖고 있었는데 언니가. 그냥 겁을 준 거예요. 그냥 나가라 그랬는데 제가 진짜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니까. 예단 하나도 없이 결혼했어요. 와. 그럼 결혼식 참석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안 갔어요. 그러면 완전 틀어질 수도 있는 사이였는데 어떻게 다시 그렇죠. 만나셨어요? 그 결혼하고서 잔뜩 화가 나가지고 그날 이제 후문을 들으니까 언니가 술을 먹고 울었대요. 못 먹는 술을 아유, 먹고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무조건 잘못했다 그랬어요. 언니 집에 가서. 예, 그랬더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미안하다 봐요. 무조건 전화로만 얘기했지 무슨 완전. 전화로 해가지고 근데 너 우리 집에 한 발짝도 발 못 들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네가 원하는 결혼이니까 그 누구하고 살아라. 예? 언니 입장에서만 보면 또 굉장히 배신감 느꼈겠네. 네, 언니 버리고 갔으니까 네가 언니를 택할래 저기 지금 말하자면 그 남자를 택할래 그러니까 지가 언니 버리고 갔잖아요. 근데 그건 누구도 그러니까 저는 누구도 그 남자 택해요. 그런 데다가 또 신혼여행을 갔다가 더 그니 우리 집을 또 방문을 한다는데 예. 그걸 제가 안 오게 된다. 하겠어요? 그럼 언제부터 얼굴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동생 얼굴을. 제가 이제 결혼 얘가 이제 하고 오지 못하게 해서 얼굴은 네. 일단 못 보고 저희 어머님이 칠순을 그때 맞이하시는 순간일 것 같은데 아, 그때부터. 네. 아이 가지고 이제는 포기를 그때 하는 이제 거예요. 애기 가져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됐는데 야.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포기했고 그 집에 간 거는 이제 만난 것은 칠순 때. 예, 칠순 때 어머니 그러셨구나. 칠순이라서 몇 년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한 7, 8년 전? 18년 전. 네. 18년 전에. 그리고 남편분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에요 남편은? 아유 그냥 수더분하고요. 예. 무던하고 집안일도 잘하시고. 이제 아니. 처음부터 잘해준 건 아니에요. 예. 뭐 효정 씨를 남편분께서 다 한다고 들었어요. 외출하시면. 예. 이제 어머니 최근에는. 뒷수발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머니 옷 갈아입히고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했죠. 예. 항상 그런 생활이 낯설어하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17년, 18년을 변함없이 어머니에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어서 내가 거기에 머리를 숙였다. 나도 아들이 되마고 하면서 이제 어머니 팬티도 갈아입히고 때로는 목욕도 보통이냐. 갈아시키고 맨 처음에 그런 환경에 며느리를 드리고 네. 그럴 때 시댁에서 반대 좀 했을 것 같은데. 시댁에서는 시아버님이 예. 권장을 하셨어요. 예. 제가 훌륭하신 시아버님을 분이네. 6개월을 모셨어요. 예. 근데 굉장히 기쁘게 모셨어요. 그러셨군요. 정말로 우리 아버님처럼. 이렇게 아버님하고 같이 생활할 때 어머니가 이렇게 발병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둘이 애기 아빠하고 저하고 불러 앉혀놓고 사이도 자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이 막내딸이 모시는 게 제일 좋겠다 하시면서 아버님이 따로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시아버님 어머니 훌륭하십니다. 모시게. 아유, 대단하시다. 그럼 만약에 남편분도 안 계시고 요정 씨 방송 때문에 나가셔야 된다 그러면 어머님은 어떻게 하세요? 최근에는 이제 아이 아빠가 이제 와서 보살피고. 제 자리를 메꿔주죠. 이야, 아니면 그럼 같이 모시고 오시던가. 나가시던가. 예. 이제 아이 아빠가 또 일이 있으니까, 어머니를 그럴 땐 제가 모시고 방송국으로 가요. 근데 방송국 오면 그 환경이 갑자기 바뀌시기 때문에 좀 그렇죠. 당황하시거나 예, 제가 어머니께서 이제 무대에 오르거나 그러면 예. 이런 데 껌껌하잖아요. 예. 왜 이렇게 껌껌한 데로 왔느냐. 그리고 불안해하시지. 이제 무용단들이 언제는 한번 캉캉춤을 췄어요. 예. 그게 치마가 너풀거리면서 이렇게 춤추잖아요. 그랬더니 왜 저 여자들은 이렇게 치마를 들었다 놨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국 간다 그러면은 예. 어머니가 그런 데는 왜 가? 그러세요. 가지를 못하게 해요. 이렇게 겉에서 떨어지는 걸 싫으니까. 그래서 방송한다는 걸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렇죠. 엄마 나 돈 벌러 갔다 올게. 그러면 네. 오야 많이 그건 벌어갖고 알고. 나 그러셔요. 돈은 아셔가지고. 이거 뭐 여기저기서 예. 좀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네. 또 알아봐 주시고 그것 때문에 좀 네. 잘 버티실 수 있었나 예. 봐요. 유정 씨는 뭐 가수 활동 중에서도 특히 예. 그 봉사단체에서 일을 많이 하신다고 네, 그래요? 이제 어머니 생각하면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준비일 수도 있겠어요. 네. 어머니 어떻게 보낼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그 어머니 자리를 무엇으로 바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글쎄요. 어머니들을 위해서 다른 어머니들을 위해서 노래로 봉사를 하고 그러세요? 있어요. 그래서 열성 팬들이 엄청 많으시대요. 네. 신이 내린 천사라고 이제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뭐 방송 출연 섭외도 많아지셨고 네. 또 많이 바빠지셨다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로 따라가 봤습니다. 함께 오시죠. 인간극장이 나오셨잖아요. 인간극장 많이 우리 젊은 주부들이 이호정 씨를 보면서 진짜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효녀잖아요. 운전하셨죠? 네. 그 어머니 노래 너무 좋아해서 극장에서 많이 봐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들었거든요, 저도. 네. 아이고. 노래 잘하는 거. 한 분 한 분 나올 적마다 양쪽 매달랐던 거죠. 목이 매셨나 봐요. 노래를 차마 못 부르고 좋으시네요. 인간극장 방송된 후인가요? 네. 제가 우리 이효정 씨 인간극장도 보고 또 이번에 그 행복 채널 또 출연하신다는 진심을 축하드립니다. 옛말에 효자 효녀는 볼 거리가 없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참 그 효녀라서 그런지 항상 보면 참 노래도 예쁘게 잘하고 또 마음 씀씀도 참 착한 것 같아요. 성한 같은 게 목소리 좀 있는 것 같아요. 한스러움 같은 게 목소리 들어있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이효정 씨 나의 어머니 노래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가요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효정 씨 하여튼 파이팅! 많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셔서 예. 제가 너무 부끄럽고 가슴 벅차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니까 제가 너무 어머니를 더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떨려갖고 말도 잘 안 나오네요. 네, 지금부터는 이효정 씨 아워로 이효정 씨의 노래를 계속해서 들어보는 시간인데 내 팬 중에 한 분이신가 봐요. 예. 이미라고
이야. 저렇게 밴드라고 이렇게 만나는 기회 있으면 참 좋으시죠? 네. 또 그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팬 중에? 제가 갓 데뷔했을 때 예. 19, 20살에 어떤 학생을 만났어요. 네. 제 팬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은 대학원 졸업해갖고 사회생활 하는데 홈페이지를 만들라고 네. 제작을 해줬어요? 예. 예. 관리도 해주고? 예. 좋네요. 네. 언니하고 동생 서로 바라는 점 있으실 것 같아요. 언니한테. 예. 언니도 이제 어머니 뒤를 이어서 점점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매라고는 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언니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언니는요? 동생께. 어머니 지금 생전에 계시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제 어머니가 얼마만큼 사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변치 않고 잘 해주기 바라고 욕심 같지만 제가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동생 건강해야 되는데 많이 지금 아파요. 네. 늘 미안한 마음 갖고 계신가 봐요. 미안하고 많이 아파서 지금 계속 이렇게 신경성 이렇게 어지러운 병이 자꾸 이렇게 이럴 때마다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아파가지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사실은 어렵게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러시군요. 지금 이렇게 방송을 지금 어머니가 혹시 보시고 계시나요? 그러면 따님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들으실까? 정신 좋을 때는 아셔요. 네. 알지만 뭐 그냥 딴청하시고 네. 욕할까 보여드릴 거예요. 어머니한테 지금 한 말씀 하세요. 우리 엄마, 이 모습도 나는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정말 엄마 천년만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를 정말 난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치매 걸리신 모습도 좋으니까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고, 그리고 때릴 때 좀 빈도 좀 약하게 때리기. 살살 때리기. 엄마 건강하세요, 정말로. 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방송을 하면서 참 저희 엄마 생각이 나면서 또 시어머님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일이라는 거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빌기도 하지만 또 이효정 씨도 건강하셔야 어머니도 보살피니까. 언니가 동생 잘 보살펴 주시면 되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잘 보살필게요. 그래요. 오늘 아침 정말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두 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